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후 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3번에 걸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 한마디 한다, 한마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걸 전부 모아 가지고 국민의힘당 관계자들, 당직자, 국회의원, 또 유력당원, 탈당해서나 여전히 복당을 노리는 이런 유력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가 묻고 따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시작하는 저의 심정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6.3선거에 제 선거구에서 전부 2번을 다 찍었어요. 그것은 2번이 좋아라서기보다도 1번을 거부하는 그릇으로서 여기 2번이다. 그러니까 2번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진의를 이해 못하고 일부 자기들이 잘나서 이번 선거에 민심으로부터 이겼다라든지, 또는 이 선거를 방해해가지고 현 지도체제를 허물겠다, 심지어는 오세훈이가 떨어져야 현 지도체제를 허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 이 국민당을 향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 개인은 이 순간에 분노가 치밀지만은 나이값은 해야 되겠지요. 이제 분노를 억누르고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국민의힘당 관계자들, 지도자들, 국회의원, 그리고 당을 떠났지만은 복당을 노리는 사람과 세력들, 이 전체를 국민의힘당 관계자들에게 첫째 질문, 지금 잠실에서 폭발된 6.3 항쟁, 부정선거 재투표, 당일 투표 수개표라는 단순 구호로 주장하고 있는 이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태를 국민의힘당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러다가 꺼질 것인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대답해라. 제 생각에는 꺼지지 않아요.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 4.19 의거는 3.15 선거 당일날 오후부터 마산 지역에서 투표장에 가니까 이미 자신의 투표가 투표한 걸로 됐더라, 아니면 자기 이름이 없더라, 이래서 이게 내 표가 어디에 갔느냐, 이거 부정선거다, 재투표하자. 마산에서 폭발된 첫 구호도 부정선거 재투표로 시작돼가 4.19로 폭발해가지고 결국 그 관련 최고 행정책임자 최인규 내무장관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위군 지형에 대해서 이게 총격을 가해서 이게 총격 명령을 내린 자들 여러 명도 사형을 당했지만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진 사람은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당 관계자들은 이 6.3 항쟁이 지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주말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3.15 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인원이 6.3 항쟁에 관여하고 있다. 왜 그러냐? SNS다. 거기에 주고받는 글, 단톡방 등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그대로 중계되고 거기에 동조하고 하는 거 다 합하면 이건 거의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6.3 선거를 부정선거로 보고 재투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 관계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입을 닫고 있지 않느냐. 입을 닫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을 해야 현 지도 체제를 허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류들은 이 6.3 항쟁 현장을 외면하고 이걸 도외시하고 있다. 묻는다, 여러분들에게. 6.3 항쟁, 이걸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냥 그만두고 말 일인지 서서히 꺼져갈 일인지. 두 번째로, 이 와중에도 이재명은 자기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 작전을 맹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느냐? 1단계 공작은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가 조사를 했어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등.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사건의 모든 것이 검찰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합의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거기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강경파 모모, 그리고 원내대표 한병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춤을 덩실덩실 추는 모습으로 의기만면한 표정으로.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소 취소해야 하는데 국회가 권한이 없으니까 특별법을 다음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해 그 특별검사가 이재명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데 거기에 검찰, 경찰, 수사관, 공무원 380명을 동원하고 370억 원, 380 동원 370억 원의 예산으로 6개월 이상 수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작됐다. 그래서 그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하도록 하는 이런 작전을 기획했는데 아뿔싸 6.3 항쟁이 터졌어. 그 전술을 바꿨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무작용이 올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권을 발동을 하도록 하겠다. 그걸 지난주일에 검찰 미래지향 무슨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 이름이 아주 근사하지요. 미래지향 검찰. 10월 1일이면 없애버릴 검찰을 미래지향 검찰.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외부 인사입니다. 이재명 사건의 조작 여부를 조사한다. 그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이제 공소 취소 발동권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명령하고 검찰총장은 공판관여검사에게 명령하는 이 절차로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 일을 지금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당 목소리가 없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6.3 항쟁을 유발한 데는 그날 당일 부정선거 그리고 투표상의 불법 행위가 문제됐지만은 이런 것이 쌓였는데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재명의 공소취소권인데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다음에 국민의힘당에 묻는다. 우리의 국방, 외교, 경제, 안보 모든 게 한미동맹과 연결되어 있다. 부정할 수 없겠지요? 더 설명 안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기인해서 북핵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반도체 값을 고공행진하도록, 이게 다 미국의 기술과 중국에 대한 억제 때문이고 한미일 공조체제가 거기에 가세돼 가지고 이게 반도체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일본 얘기를 하면 생뚱맞을지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소부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장비 대부분을 일본서 수입해야 반도체가 생산이 돼. 그러니까 한미일 방위조약과 협력체제 아래 반도체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안보에 있어서 우리의 국방을, 대북 국방력을 자꾸 해체해 가고 있다. 이미 북한에서 폐기 처분한 9.19 선언을 이게 우리는 지키겠다. 그 휴전선 남쪽 지역에 20km까지 공중정찰도 안 하겠다. 그리고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의 수도 3분의 1로 줄이겠다. 그리고 한미 간에 있어서 전작권도 회수해야 된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해외 순방한 첫째 목적이 EU 공동체 의장단과의 협의, 둘째로 G7 국가회의에 참가하는 것인데, EU 공동의장은 EU 가맹국 약 30개국의 대표의 수장이니까, 이를테면 정치적 의미로는 유럽 공화국의 대통령이지요. 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반대한다 하는 게 공동성명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EU 측에서는 그걸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그리고 수행 기자단을 통해서는 이걸 삭제해 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어. 북한과의 평화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 분위기를 완화시키겠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에 대해서 이게 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네. 이 판사들도 참 이게 한미관계를 이해하고 북한이 오물을 비롯해가지고 드론을 무수히 날린 것에 대한 대응 조치한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유발의 동기로 윤석열 정부의 군대가 이게 드론을 띄웠다. 그러니까 사태를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시국 선언을 해야 할 사태예요. 이런 요소들이 겹쳐 그 위에 6.3 항쟁이 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6.3 항쟁은 쉽게 가라앉을 요소가 전혀 아니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당 관계자들은 6.3 항쟁의 집회, 서울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의 집회 시위에 거의 외면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장동혁 대표가 무슨 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한 것 외에는 이게 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1. 캠프를 설치하라. 서울시당 캠프. 그 근처에 지금 바로 가면 욕을 얻어먹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성을 보여서 제3의 장소에라도 캠프를 설치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시군 단위로 캠프를 우선 설치부터 하라. 그리고 106명 국회의원들, 지금 이번에 새로 입성하게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입성하기 전까지의 정치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제 109명이 됐는데, 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긴장감이 첫째 없어. 그러니까 투지가 보이질 않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한 가지 일러드릴게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거기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표결한 것만 면책되는 것으로 이걸 오해를 하는데 25년 전 법원 판례가 나왔어.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회 군내에서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기의 국책 사항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는 조항이 있어. 이게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야.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달라. 지금 저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미디어 통신법에 허위사실 유포하면 이게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그걸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들은 그럴 위험이 없어. 그런데도 몸을 사리고 투지도 없고 전혀 무관심한 표정들을 짓고 있어. 물론 이거 대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는 그래도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는데 대부분은 투지도 없고 싸울 의기도 없어. 그럼 국회의원을 내놔라 이 말이야. 내놔라. 비례대표건 지역에 선출된 국회의원이건 간에 안 싸우려면 이 시국에, 이 엄중한 시국에 국회의원직이라도 내놔라 이거. 아니면 세비라도 반납해라 이거. 엄청난 세비와 정치자금을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뭐 오세훈이가 떨어지면 당직을 개편할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이게 국민의힘당 현 주소야. 국민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이야. 이재명 정권과 싸운 핵심적 요소의 거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싸운 거야. 외부의 유튜브 그리고 젊은이들 학교에서 거리에서 외부에서 싸운 거야. 109명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그대들의 상당 부분은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움직일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될 일이야. 그러면 어떤 계기가 올 것이야. 한번 철퇴를 맞아야 돼. 철퇴를. 누가 무슨 철퇴를, 민심의 무서운 철퇴를, 일이 이렇게 됐다, 너희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철퇴를 내릴 날이 멀지 않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모릅니다.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 사진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도부를 지지하고 그걸 보호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고 그 싸운 뒤에 6.3 항쟁 또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의힘당이 공로가 인정되는 어느 단계 그때 싸워라. 그때 싸워라. 싸울 거리가 많을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력, 모든 정당은 내분이 있고 자기 자아 실현과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이해관계, 이견이 다르고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싸우느냐? 잘 싸워야 돼. 지금은 잘 싸우는 게 아니야. 회방 놓고 있어,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싸우는 날이 오면 말씀드렸죠. 피 터지게 싸워봐라. 피 터지게 싸워봐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